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12월엔 선물과도 같은 제주의 그림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빨리 만나볼까요? 네, 오늘 또 아나운서님 아주 빨간 드레스를 또 예쁘게 입고 나오셨는데요. 빨간 드레스를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또 주변 사람들과 마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선물도 같이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곤 하시죠. 오늘은 또 책 제목에도요, 이 선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그림책방을 운영하는 한 책방지기가 펴낸 책이기도 합니다. 이보경 작가의 모드락 숲의 선물이라는 책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책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모드락의 숲. 모드락이라는 말을 제주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얼핏 보면 좀 유럽의 어떤 숲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더 있어 보이네요. 네, 모드락 뜻이 뭔가요? 이 모드락이라는 건요, 제주에서 많이 들여보셨다고 하시니까 또 맞는데요. 이 제주어입니다.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음을 뜻하는 제주말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모드락 숲이라는 아주 커다란 숲을 건너서 친구를 찾아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표지도 너무 예쁜 이 그림 속에는요, 노란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소녀는 숲에서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또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숲속에 사는 존재들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사람과도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숲에 사는 존재들이라면 뭐 새나 동물, 식물들일 것 같은데 이들과 주인공 소녀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이 소녀가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마는요, 모드락 숲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안전한 길로 돌아가라고 당부를 하곤 하죠. 하지만 소녀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줄 소중한 구슬 5개를 챙겨서 곧장 숲으로 달려갔죠. 친구에게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으니까요. 숲에 들어서자마자 제주의 까마귀를 꼭 빼닮은 새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너무 예뻐서 새에게 말을 걸었는데 새는 반짝이는 구슬이 탐이 났나 봅니다. 혹시 구슬을 한 개만 줄 수 있냐고 소녀에게 물어보죠. 소녀는 친구에게 줄 선물이라 조금은 난감해했지만 이내 한 개를 내어주고 맙니다. 5개나 챙기고 왔으니까 한 개쯤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새는 크게 기뻐하면서 깃털을 소녀에게 남긴 채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아유, 이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무서운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나저나 참 마음이 착한 소녀인 것 같아요. 5개의 구슬 중에 일단은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근데 네.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점점점 구슬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말처럼 이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틀릴 수 없는지. 없죠. 네, 예. 맞아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구슬이 점점 없어지는 그 묘미를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소녀는요, 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또다시 숲속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엉엉 울고 있는 거미를 만났는데요. 거미줄이 끊겨서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불쌍한 거미였어요. 소녀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먹을 게 없었고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엉엉 울고 있는 거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머리를 묶고 있던 리본을 풀어서 끊어진 거미줄을 묶어주게 됩니다.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단단하게 이어준 거죠. 그러자 갑자기 거미가 돌변하면서 반짝이는 구슬을 내어주지 않으면 소녀를 잡아먹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결국 소녀는요, 눈물을 왈칵 쏟아내면서 거미에게 구슬 1개를 빼앗기게 되죠. 아유, 네. 불쌍해서 도움을 줬던 거미가 이제는 돌변해서 구슬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결국에 하나를 더 뺏겼어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은데 설마 다음에 더 무서운 동물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점점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다시 책 속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녀는요,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은 구슬 바구니를 더욱 세게 움켜쥐고 숲으로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만나게 된 존재는 바로 여우
여우였는데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이 여우는 온갖 말로 소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구슬치기 놀이하면서 같이 놀자거나 자신이 소녀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거나 이런 말들로 소녀를 유혹하죠. 하지만 소녀는 이런 달콤한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딱 잘라 거절하고 또 가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주변 숲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풀숲 사이로는 예쁜 산딸기들이 가득 매달려 있네요. 산딸기를 똑똑 따서 원피스를 꾸며봅니다. 이제야 좀 긴장이 가신 소녀는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오솔길이 끝날 무렵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이번엔 개구리가 아주 슬픈 눈으로 구슬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아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는 항상 이렇게 교활한 존재로 표현이 되는군요. 네. 다행히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번에는 또 불쌍한 개구리를 만났어요. 네. 근데 구슬은 3개밖에 남지 않았고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바와 같이 소녀는 또 이제 이 불쌍한 개구리를 만나게 되면서 너무 또 이제 애원을 하니까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내 구슬 하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개구리는요, 너무나도 고마워하면서 대신에 이 연못에 있는 꽃들을 마음껏 따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네. 소녀는 예쁜 꽃을 한아름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유리구슬은 이제 2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작은 개울만 건너면 바로 친구네 집에 도착하니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징검다리에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불쑥 하고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그림에서는 소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지만요. 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바로 연못에 살고 있는 뱀이었는데요. 이 뱀은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있었고요. 또 하나 남은 구슬은 연못 물속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아마도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구슬을 떨어뜨리고 말았나 보는데요. 드디어 친구네 집에 도착한 소녀는 바구니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유리구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니, 거의 다 왔는데 네. 2개라도 남은 줄 알았더니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먼 길 왔는데 결국에 줄 선물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렇죠. 설마 또 이 그림책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끝나면 선물 같은 그림책이 완성될 수 없으니까 그럼요. 네. 네. 또다시 반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책 아까 이제 펼쳐졌던 이야기 뒤로 또 반전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갑자기 툭툭툭 하면서 나무 아래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꽃 모양의 작은 솔방울들, 또 예쁜 작은 열매들, 알록달록한 나뭇잎과 꽃잎들, 그리고 깃털까지.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니까 또 작고 어여쁜 것들이 아주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얻은 것들을 모아서 친구에게 준 선물을 엮어서 만들게 되었죠. 처음 만났던 새가 남기고 갔던 새의 깃털들, 여우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는 길에 만났던 예쁜 산딸기들, 또 부탁을 들어준 개구리가 선물로 주었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네 집 앞에서 준 솔방울들까지 모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소녀는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문 앞에 걸어두는 리스처럼 만들고요. 친구에게 선물을 건네주게 되죠. 행복해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끝으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와, 소녀는 비록 숲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구슬을 모두 다 잃어버렸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았네요. 용기를 내서 자신을 기다리는 친구를 만나러 갔고 결국 숲을 지나오는 동안 얻은 것 그리고 숲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또 오히려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의미 있는 선물을 만들어냈는데 교훈도 있고 또 결말이 다행히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행복한 결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이제 펼쳤을 때 이 숲속에 사는 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이요. 사람의 모습과 성격이 정말 많이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만히 살펴보면 반짝거리고 또 예쁜 구슬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또 거미처럼 도움을 줬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우처럼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또 그런가 하면 개구리처럼 도움을 받고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 이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모두 사람 사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또 주인공 소녀도요. 어떨 때는 좀 과감하게 이 소중한 구슬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정들이 꼭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
모습과 굉장히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를 담고 있어서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책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삶이라는 이 커다란 숲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도요, 이 숲에서 뭐 시련, 좌절, 또 행복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곤 하잖아요. 하지만 소녀가 가고자 하는 친구의 집처럼 무엇을 향해 가는지 또 누구를 위해 가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결국 또 빛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교훈을 주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왜 처음부터 잘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성공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네, 다 엎어지고 상처 입으면서 또 깨우치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받으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두락 숲의 선물이란 책이 올 연말에 꼭 읽었으면 싶었습니다. 올 한 해 처음 세우셨던 목표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목표를 달성했든 혹은 달성하지 못했던 간에 열심히 살아왔다면 소중한 무언가는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네. 이것이 다 언젠간 올 행복을 위한 것이려니라고 마음에 좀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맞아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책장을 덮으면서요, 이 소녀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쯤은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그림책의 따뜻한 글과 그림도 함께 좀 감상을 해보시고요. 또 소녀가 했던 것처럼 소중한 것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씩은 내놓아 줄 수 있는 그런 네.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만나본 이 모대락 숲의 선물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연말을 맞아서 우리 아이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외로우실 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